자, 그러자 논란이 커지자 야당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야당의 반박입니다. 전윤기 의원,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 정보를 퍼나르는 행위,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유감이다라고 강한 반박을 했고요. 조승래 의원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로 보수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음모, 중국이 뒤에 있다,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결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국회가 군사력에 의해서 유린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백골단을 끌어들입니까? 그 맞습니까? 그런 짓 하는 게? 테러 방지법은 국가정보원법입니다. 거기에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혹은 통신수단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테러를 조장하는 행위, 그리고 국헌을 침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차단시킬 의무가 있어요. 걸핏하면 침묵이니, 그러니까 때려잡아도 된다. 그런 논리가 바로 윤석열의 사고체계 아닙니까? 자, 내란 선전죄 테러 방지법 얘기까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민 최고님. 자, 무서운 법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일단은 지금 좀 상황을 보셔야 되는 게, 이 계엄이라는 게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계엄을 저지르고 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 헌법을 굉장히 중대하게 위반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계엄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고 절차상에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폭로를 통해서 그리고 진술들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선관위로 무장한 병력들을 보냈거나 아니면 의원들을 체포 지시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불법적인 헌정 유린을 시도했던, 그리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들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란죄라고 하는 거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그 불소추 특권에서도 예외가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대한 범죄를 지금 대통령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당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내란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잔불을 진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는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조직들이 출범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김민전 의원이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여전히 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를 옹호하고 또는 대통령의 행위가 마치 정당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민주당에 대한 가짜뉴스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짜뉴스들,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카톡을 검열한다라고 하는데 전 국민의 카톡을 검열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잘못된 정보를 퍼나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것을 수사기관 넘기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거잖아요. 연예인만 봐도, 연예인들도 유튜브라든지 SNS 상에서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이런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퍼진다라고 한다면 고발하고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다못해 지금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퍼지고 거짓된 선전선동이 퍼져서 나라의 혼란을 더 방치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보를 받겠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민주당 차원에서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 카톡을 검열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정치적인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열이 아니라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돼 신고된 카톡 글과 대상자에 한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뜻이다라고 두 분의 말씀 정리가 됩니다. 실제 민주파출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교도소라는 항목에 노무현 명예훼손, 문재인 비방 카톡, 이재명 형수욕설, 이재명 돈다발 주장, 이재명 소년원 출신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조폭 연루설 1년 구형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른바 이 민주당 내의 인사와 관련된 혹은 민주당 인사에게 비방을 하는 글들만 처벌 사례로 게시가 돼 있습니다. 애초에 전윤기 의원이 밝혔던 내란 선전 및 계엄 국면과는 무관한 처벌 사례들만 민주파출소에 게시돼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가짜 뉴스 이런 거 아닐까요? 주요국 5개국 주한 대사들이 만나서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에이펙을 포함해서 모든 국제정상회담 개최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12월 3일 날 골드버그 대사가 송별 오찬을 하다가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저녁에 계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전화를 끄고 답을 하지 않아서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후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에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간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뭐 밖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거나 이런 걸 여전히 배제는 할 수는 없고요. 오신환 의원님, 네. 이런 가짜 뉴스들은 처벌 안 하겠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고질적인 좀 병폐라고 보는데요. 그냥 단순한 제보를 국회의원들이 그 본인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그냥 무작정 살포하고 그것을 언론에 유포하는 그런 행위가 오히려 가짜 뉴스를 계속 선전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카톡이 그냥 너무나 국민들한테 대중화돼 있고 일반화돼 있는 그 단순히 퍼날르기 하는 것 자체를 무슨 내란을 선전하는 선전죄로 그것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다. 그리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의 홈페이지에 민주파출소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보면은 뭐 유치장, 뭐 아니면 교도소, 뭐 호신술, 뭐 이런 어떤 또 사이트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보를 받고 민주당에서 스스로 이것을 또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포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국민들을 겁박하고 오히려 협박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앞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말씀했지만 그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하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오만함이에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대 망상증까지 지금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들이 이미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로서 저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행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런 것들이 오히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또 중도층에서도 그걸 동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도 내란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저런 법 적용들을 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무모스럽고 중도층 자체도 저런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지율이 저렇게 지금 박스권에 뭉쳐 막혀 있다는 것이 그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방금 들으셨던 발언들이 대표적인 계엄 이후에 이 정치권, 주로 이제 범야권에서 나왔던 가짜뉴스 논란이 일었던 주장인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미 대사 관계자가 윤 정부와 상종 못하겠다라고 본국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거짓 논란이 거세지자 외교부 관련된 분이 김준영 의원에게 이제 따져 물은 거예요. 영어로 무슨 표현으로 도대체 상종 못하겠다. 라고 미 대사 관계자가 얘기했냐라고 물으니 해당 김준영 의원이 한글로 상종 못해 라고 밝혔다라는 답변을 듣고 가짜뉴스 논란이 엄청나게 일었거든요. 상종 못해를 한글로. 뭐 계엄 이후에 나왔던 대표적인 가짜뉴스 논란이 일었던 발언들도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종 모태가 저도 영어로 하는 게 뭐가 맞나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제가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어소시에이트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예. 어울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상종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준영 의원 자체가 이거는 한글로 이야기한 거다. 그럼 누가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골드버그 미국 대사가 그
그렇게 고급진 한국말을 갖다 써가지고 그냥 어울리지 못하겠다, 못 놀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자 표현까지 서로상 서로 따를 종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골드버그 대사가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대사관 직원 중에 미국 사람 중에 상종 못하겠다라고 한 표현을 쓴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김준영 의원 자체가 만들어낸 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김준영 의원 어떤 분인지 찾아봤더니 김준영 의원이 국립외교원 원장을 하시고 뭐 대학 교수도 하셨지만 부인도 미국 사람이고 애들도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상종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쓰는 것인가? 그다음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지만 가짜 뉴스는 처벌해야죠. 하지만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로 처벌해야지 왜 내란 선동죄로 처벌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란이 있기 전에 성립된 게 내란 선동죄고요. 내란이 실행 중에 성립되는 게 내란죄인데 내란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우두머리 수괴 있고 주요 종사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내란죄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란죄에는 부화 수행죄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란이 끝난 다음에는 내란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형을 갖다가 보면요. 내란 선동죄 제가 찾아봤거든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런데 내란이 막 있을 때 우르르 쫓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5년 이하 징역이면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가 사람들 생각하기에 뭐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벌금형도 없고요.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당이 그게 민주당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가 내란 상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내란이 종결됐다고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박성민 최고 같은 경우 또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쓰는 표현은 잔불 정리를 확실히 끝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12월 3일에 비상계엄 내란은 그날 행위로 국회 해제 결의 종료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0년도 전두환 일당의 사례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후적 법률적 평가였기 때문에 이미 행위 사실 가치가 다 확정돼 있는 사안을 법률적으로 평가했던 것이 96년 대법원의 판례였고요. 지금 상황은 이 상황에서 지금 고소 고발된 유튜버들이라든가 민주당이 정말 문제에 있어서 만약 내란 선정죄로 고발하는 그 고발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와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입장 표명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해서 지금 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동조에서 예를 들면 백골단을 모집하는 방식이라든가 실제 그에 준하는 다른 방식의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하면 완성되지 않는 내란의 후행 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그게 법적 평가가 지금 끝났다고 97년 대법원의 사례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저는 분명히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행위들이 물론 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광범위에 보장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대통령의 지금 태도에 견주어서 정말 동조하고 반국가 세력 척결에 어떤 방식으로 나서겠다는 구체적 행위 내용을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97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적 평가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글쎄요. 조 변호사님이나 민주당은 지금 우리나라가 내란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내란 잔불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선포돼야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언제 됩니까? 전시. 지금 전시는 아니죠. 하지만 내란 상태라고 하면 막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변이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지금 즉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뭐 내란죄를 갖다가 저지른다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되는 그런 모순적인 말은 민주당 같은 우리나라 제1당에서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고 그냥 가짜뉴스 하면 안 된다.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로 처벌하자. 이렇게 가야지 자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가짜뉴스와 내란 선전죄를 혼용해서 민주당에서 쓰고 있어서 개념적인 논란도 분명히 좀 일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어떤 법적인 기준과 이미 관련 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법률적으로도 지금 내란 선전죄 적용이 안 되는데 무슨 내란 선전죄냐? 그리고 내란 선전에 대한 판단도 결국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 내란 선전죄 처벌을 밝히면서 같이 대두되고 있는 민주파출소에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뭐 욕설과 관련된 처벌 사례를 올렸는데 그게 사실은 계엄과 내란이라는 관계없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의적인 가짜 뉴스의 예시를 저는 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어떤 가짜 뉴스라든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가 퍼졌던 적도 있었고, 지지층 내부에서 이것을 당장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될 만큼의 심각한 수위의 어떤 선동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란 상태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는 법적인 요건을 따지기 전에 정치적으로 한번 봐보자 이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40%가 넘는 45명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가가지고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저지하려고 사실은 그 앞에 의원들이 단체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탄핵 무효를 외치는 그 집회에 가서 뭐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은 큰절하고 인사하고 연설하고, 그다음 대통령 뭐 하고 있습니까? 탄핵 심판 절차에는 제대로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탄핵 그 심판해야 되는 그 서류 이런 부분들 처음에 받지도 않았죠. 변호인 선임도 늦어졌고요. 수사 과정에 응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유튜버들한테 본인 지지해주고 극렬하게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해주는 그런 유튜버들한테는 편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본인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성도 어떤 사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것을 대통령이 못하면 국민의힘이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서 지금 나경원 의원 뭐라 하고 있죠?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 선전으로 자기를 고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무효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도권을 포함해서 지지층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에 좋은 일이냐 그리고 맞는 일이냐 이 부분을 따져 물어야 되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다른 의견을 검열하고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틀린 의견을 바로잡고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뭐가 틀렸냐고요? 민주당과 다르면 틀린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 이 내란 사태 그리고 계엄 사태와 관련돼서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국민의힘도 본인들과 관련된 가짜 뉴스 퍼지면 고발하겠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란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그에 준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권도 임해야 된다.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국가의 헌정 질서가 유린됐던 사태의 본질을 먼저 보셔라라고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라고 묻고 있는 것 외에도 외환죄를 적용하겠다라고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추가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외환죄에 해당하는 건지와 관련된 이 뜨거운 논란도 일고 있어서 잠시 후에 이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겠다라는 논란과 별개로 또 외환죄 여부에 대해서 논란 전해드리겠습니다.